한태호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공의 정점이자 동시에 끝없는 공허함이 메아리치는 거대한 감옥이었다. 한국 최고의 재벌 그룹인 한영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최고급 가구로 채워진 수십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개인 비행기와 요트, 세계 각지에 흩어진 별장들. 그러나 저녁 식탁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길고 매끄러운 대리석 식탁 위에 놓인 접시들은 마치 전시된 예술품처럼 고독하게 빛났다.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는 넓은 다이닝룸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한태호의 귓가에 자신의 외로움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불빛의 잔상일 뿐이었다. 가끔, 아주 가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은 날카로운 비수로 찔리는 듯 아팠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 사실은 한태호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20년 전, 그는 그 이후로 아내 이지영을 매몰차게 내쫓았다. 그 결정은 그의 성공의 길을 열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 그 후 그는 수많은 여자를 만났고 몇 번의 결혼을 더 했지만 그 어떤 관계도 지속되지 못했다. 그의 옆자리는 늘 공허했고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갖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김지훈의 삶은 한태호의 삶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지훈에게 집은 낡고 비좁은 옥탑방이었지만 그곳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지훈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작은 몸은 늘 피곤했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는 빛으로 반짝였다.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몇 달 전 세상을 떠났다. 지훈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지훈은 퇴근길에 낡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었다. 지훈은 종종 할머니의 안부를 살피곤 했다. 할머니는 쓰러져 계셨고 몸은 흠뻑 젖어 있었다. 지훈은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모셨다.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들인 후 이불을 덮어주었다. 지훈은 자신의 저녁 식사로 남겨둔 마지막 컵라면을 끓였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컵라면을 할머니 앞에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먹을 거 또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너도 힘들 텐데 정말 고맙다. 지훈은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전 젊으니까요. 지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팍팍한 삶 속에서도 잃지 않는 순수한 마음과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세상의 비정함 속에서도 작은 온기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존재는 삭막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들꽃과 같았다. 한태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강박에 시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원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그는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고 가끔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공허함을 잊으려 했다. 어느 날 보육원 설립 기념식에 참석한 한태호는 우연히 복도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김지훈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태호는 무심코 사진 속 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사진 속 아이의 눈은 묘하게도 그가 20년 전 내쫓았던 전 부인 이지영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도 닮은 듯 했다. 이상하네. 한태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설마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은 이미 수많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었다. 단순한 착각이겠지. 그는 그 사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다. 한편 지훈에게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오르골이 있었다. 나무로 된 오르골은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닳아 있었지만 태엽을 감으면 언제나 아름답고 애틋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멜로디는 지훈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시던 자장가와도 같았다. 지훈은 힘들 때마다 오르골을 틀었다. 익숙한 멜로디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지훈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었다. 오르골 속에는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뚜껑 안쪽에는 희미하게 각인된 HTI 라는 이니셜과 작은 별 문양이 보였다. 지훈은 이니셜과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오르골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 그저 지훈아, 이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힘들 때 이 오르골 소리를 들으면 엄마가 널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이다. 지훈은 이 낡은 오르골이 자신의 삶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의 단서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이 잠자고 있었다. 한태호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었다. 그 폭풍은 20년 전 그가 내쫓았던 그림자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한태호는 회장실에서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전용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한태호는 이런 유형의 전화를 달갑지 않게 여겼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의 전화를 받았다. 한태호 회장님. 20년 전 회장님께서 버리셨던 그 여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한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버렸던 여인. 그의 머릿속에는 즉시 이지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무슨 헛소리야. 누군데 감히 이런 장난을 쳐. 한태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장난이 아닙니다. 회장님, 진실은 늘 불편한 법이지요. 그 여인의 무덤 앞에서 회장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지영의 존재를 지칭했다. 한태호는 등골이 오싹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발신자는 대뜸 한 주소지를 읊고는 전화를 끊었다. 낯선 공동묘지의 주소였다. 한태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노와 함께 잊고 싶었던 과거의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이지영.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무정하게 내쫓았던 첫 번째 아내. 그녀는 정말 죽은 걸까? 그리고 그 무덤 앞의 비밀은 또 무엇일까? 한태호는 이 모든 것이 악의적인 장난이기를 바랐지만 그의 직감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방금 받은 주소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났다.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김지훈의 세상도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어머니를 깨우려 방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몸, 지우는 어머니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의 손에서 낡은 오르골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르골의 멜로디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은 지훈의 세상에 드리워져 있던 마지막 햇살마저 앗아갔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친척도, 조문객도 없었다. 지훈은 홀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지켰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과 막막함이 지훈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훈아,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해. 넌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어머니는 늘 지훈에게 특별하다고 말했지만 지훈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지훈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공동묘지로 향했다. 낡은 버스는 지훈의 무거운 발걸음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뿌옇게 흐려졌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묘지에 도착하자 이미 어머니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 그 아래에 어머니의 유골함을 묻었다. 흙이 덮이고 작은 꽃들이 놓였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흙바닥이 지훈의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엄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엄마, 보고 싶어.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지훈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묘비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다. 지훈은 완전히 절망했다. 이제는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오르골을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나무 오르골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담긴 듯한 그 멜로디는 지훈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지훈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묘비 앞에서 굳은 결심을 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마지막 교훈.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기억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태호는 비서에게 주소를 건네받고 자신의 전용차에 올랐다. 낯선 공동묘지로 향하는 길 내내 그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다. 20년 전 그가 내쫓았던 이지영.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그가 가장 원했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했던 존재였다. 그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결국 이지영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성공에 대한 갈증과 후계자에 대한 집착이 그의 눈을 멀게 했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 공동묘지 입구에 멈춰 섰다. 늦은 오후, 하늘은 짙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공동묘지는 인적이 드물어 고요했고 바람소리만이 으스스하게 귓가를 스쳤다. 한태호는 차에서 내려 이지영의 묘비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그저 악의적인 장난이기를 바랐다. 마침내 한태호의 눈에 나측은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들어왔다. 구 이지영, 여기에 잠들다. 묘비는 새로 단장된 듯 깨끗했고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듯 단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한태호는 묘비 앞에 섰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그녀의 이름.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한태호는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흙바닥이 그의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댐이 터져버린 듯했다. 그는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지영,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다. 재벌 회장의 권위도, 세상의 성공도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없었다. 그는 그저 한 여인을 잃고 후회하는 나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한태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구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한태호는 흐릿한 시야로 고개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의 옆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청년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엄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엄마, 보고 싶어. 청년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다. 한태호는 청년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 청년의 눈, 그 눈은 이지영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크고 깊고 슬픔이 가득한 눈, 그리고 놀랍게도 그 눈 속에는 희미하게 자신과 닮은 듯 찬 모습도 비쳤다. 묘한 기시감에 한태호는 손을 뻗어 청년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다. 청년은 한태호의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김지훈이었다. 지훈은 울음을 멈추고 낯선 남자를 응시했다. 품위 있는 정장 차림, 압도적인 분위기, 그리고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 아저씨, 누구세요? 왜 저희 엄마 무덤 앞에서 울고 계세요? 지훈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한태호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저희 엄마 무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한태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청년이 이지영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지영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아니, 의사가 그랬다. 자신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한태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켰다. 의사의 오진이었을까? 아니면 이지영이 자신을 떠난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낳은 아이일까 하지만 그렇다면 이 아이가 왜 이지영의 무덤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아이의 눈은 왜 이렇게 이지영과 닮았을까? 아니, 자신과도 닮은 것 같은 착각은 뭐지? 한태호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눈매, 콧날, 입술. 젊은 시절의 이지영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젊은 시절과도 닮은 듯한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네, 네가 지영이 아들이라고 한태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김지훈이에요. 돌아가신 이지영 씨가 제 어머니세요. 지훈의 확답에 한태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가 20년 전 내쫓았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쩌면 그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한태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지훈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 때문에 이지영을 버렸는데
만약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그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뒤엉켰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의 빛.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한미연. 한태호의 여동생이자 태안그룹의 전무이사는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오빠인 한태호를 몰아내고 자신의 아들 민준을 그룹의 후계자로 앉히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한태호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완벽한 기회였다. 그래서 그녀는 한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가 이지영의 묘지에 온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다. 한미연은 망원경을 통해 한태호와 지훈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특히 지훈의 눈이 이지영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에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리고 지훈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불길하게 울렸다. 설마 이지영이 아이를 낳았을 리는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사진 다 찍었지. 저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한태호와 저 아이가 무슨 관계인지, 이지영이 정말 아이를 낳았는지, 모든 것을 파헤쳐 단 한 조각의 비밀도 남김없이 한미연은 운전석에 앉은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긴장감과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이지영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다. 20년 전, 그녀는 이지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한태호에게 알리지 않고 이지영에게 협박과 회유를 통해 떠나게 만들었다. 한태호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믿게 만들어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자신의 아들 민준에게 가져다 주려 했던 것이다. 지훈의 존재는 그녀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한미연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섬뜩한 집착과 함께 차가운 광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위험한 비밀을 막고 자신의 야망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훈의 존재는 한태호의 운명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태안그룹의 거대한 권력 암투 속으로 그를 끌어들이는 불씨가 되고 말았다. 한태호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아들에게서 알 수 없는 희망과 동시에 과거의 업보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태호는 지훈을 만난 후 며칠 밤을 꼬박 세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지영의 얼굴과 지훈의 얼굴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특히 지훈의 눈은 이지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그림자도 비쳤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시켜 지훈의 배경을 은밀히 조사했다. 그리고 며칠 후 비서실장은 한 장의 서류를 들고 한태호를 찾아왔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지훈 군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한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펼쳤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9%. 그 숫자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다. 한태호는 숨을 들이켰다. 지훈이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은 오진이었다. 아니, 이지영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알리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20년 동안이나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를 내쫓기까지 했다. 기쁨과 동시에 쓰나미 같은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덮쳤다. 한태호는 곧바로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은 여전히 낡은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다. 한태호는 지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었다니. 지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의 존재를 몰랐던 것도, 너의 어머니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도 모두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한태호는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거두었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저는 돈이나 지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왜 저를 떠났는지, 왜 저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하셨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원망이 담겨 있었다. 한태호는 지훈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훈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아직 회장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발로 제 어머니의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지훈은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려 했다. 그는 강태호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훈의 차가운 태도는 한태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는 아들을 얻었지만 동시에 아들에게서 외면당했다. 한태호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넓고 화려한 침실은 이제 더욱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들이 바로 옆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그는 지훈의 거절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자신이 20년간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기분이었다. 그는 술잔을 들었다. 알코올은 그의 고통을 잠시나마 마비시켰지만 근원적인 외로움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서툴렀다. 한태호는 지훈의 삶을 몰래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다니는 학교에 장학금을 몰래 기부하고 그가 일하는 편의점의 본사에 투자를 늘리는 등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아들을 돕고자 했다. 그러나 지훈은 그의 도움이 불편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다. 한태호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거절에 매번 상처받았다. 그는 지훈에게 진심을 보이고 싶었지만 과거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그는 재벌 회장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의 마음만큼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이지영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이지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행복해 보이는 자신이 서 있었다. 그 사진은 그에게 잊고 싶었던 행복했던 시절을 상기시켰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고통 속에 홀로 고뇌했다. 그에게는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과 고독감이 그를 덮쳤다. 한미연은 한태호의 비서실을 통해 지훈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빼돌렸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김지훈이 정말 한태호의 친아들이었다니. 그녀의 계획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민준을 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년간 공들여왔다. 이제 지훈의 존재는 그녀의 모든 야망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었다. 한미연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훈을 제거하고 한태호까지 무너뜨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한미연은 태안그룹의 주주들에게 은밀히 접촉하여 한태호 회장의 사생활 스캔들과 회사 경영 위기론을 퍼뜨렸다. 그녀는 언론을 조종하여 한태호가 숨겨진 사생활을 통해 그룹의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려 한다는 식의 기사를 흘렸다. 한영그룹 회장, 사생아 논란, 경영권 승계 편법 의혹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대중은 재벌 회장의 추악한 사생활에 분노했고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이사회는 한미연의 주도로 긴급 소집되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한태호 회장의 해임 안건을 상정할 준비를 마쳤다. 한미연은 한태호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오빠, 내일 이사회에서 김지훈을 포기하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 아니면 오빠의 명예와 그룹 모두를 잃게 될 거야. 한태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그룹의 안정을 위해 아들을 다시 한번 외면할 것인가? 그는 지훈과의 관계를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다시 아들을 버린다면 그는 평생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터였다. 하지만 그룹의 운명도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고뇌했다. 창밖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그의 마음은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다. 내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한태호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겁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지영에게 진정한 속죄를 하기 위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굳건한 결의로 빛났다. 한태호에게 이날은 단순한 이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들에게 진실을 전하며 잃어버린 명예와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태안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로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이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한미연 전무는 중앙 단상에 서서 승리감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빠를 향한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영그룹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한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한태호와 지훈이 묘지에서 만나는 사진을 띄웠고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한태호가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태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한태호 회장은 더 이상 한영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댔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동요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주는 한미연의 뒤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태호에게 쏠렸다. 그는 단상에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얼굴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그를 향해 쏟아졌다. 한태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지난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펜을 멈췄고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한태호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20년 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오진과 저의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제 아내 이지영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아들이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미연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한태호는 시선을 돌려 회의실 문가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고백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한태호의 눈에는 지훈을 향한 미안함과 애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청년, 김지훈 군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이지영과 저 사이에서 태어난 제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다. 이사들은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태호의 고백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저는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아내와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는 회의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한미연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모두 거짓말이라고요. 저 아이는 이지영이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입니다. 증거도 없잖아요. 한미연은 격렬하게 소리치며 한태호의 말을 끊으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서 지긋탁한 검은 기운이 맹렬하게 소용돌이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한미연의 외침과 한태호의 사죄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오르골이 그의 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무덤에서 처음 만났던 한태호, 그리고 그의 눈에 담긴 슬픔과 자신과 묘하게 닮았던 그 모습,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어머니의 일기장, 그리고 그녀의 유언. 지우는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비록 느렸지만 단호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지우는 한미연의 옆에 섰다. 그의 눈은 한미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미연은 그의 등장에 또다시 경악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오르골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태엽을 감았다. 오르골에서 익숙하고 애틋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멜로디는 한태호가 젊은 시절 이지영을 위해 직접 작곡했던 자장가였다. 한태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이 오르골은 제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지우는 오르골의 뚜껑을 열었다. 뚜껑 안쪽에는 A.T.A. 라는 이니셜과 작은 별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내 사랑, 한태호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별, 지훈이를 위해. 이 문장은 한태호가 이지영에게 선물했던 오르골에 직접 새겼던 문구였다. 한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지영은 그 오르골을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것이다. 지훈은 이어서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과 유언장을 꺼내 들었다. 제 어머니는 이 일기장에 모든 진실을 남기셨습니다. 한미연 전무님께서 제 어머니에게 협박과 회유를 통해 저의 존재를 숨기도록 강요했고 회장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제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되는 한미연 전무님의 위협 때문에 저를 숨겨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고 거대한 파동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한미연은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은 이제 그녀 자신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녀의 모든 거짓과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며 이 충격적인 진실을 담아냈다. 한태호는 지훈을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지훈은 비로소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다. 김민주는 이 모든 상황에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의 모든 음모가 드러나자 그의 얼굴은 참담함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어머니가 이토록 추악한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공황 상태에 빠진 한미연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지훈과 한태호를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한태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지훈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 이 비극적인 진실은 한 가족의 파멸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되었다. 이사회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후 태안그룹과 한태호 회장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언론은 한태호의 솔직한 고백과 김지훈의 극적인 등장을 연일 보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처음에는 의혹과 비난의 시선이 지배적이었지만 한태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김지훈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 특히 오르골과 어머니의 일기장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대중은 재벌가의 추악한 암투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가족사와 한태호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김지훈의 굳건한 용기에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한미연 전무는 이사회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녀는 권력 남용,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혐의인 20년 전 이지영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강제로 떠나게 한 협박 및 회유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은 그녀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밝혀냈고 한미연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모든 직위와 재산을 잃었고 한영그룹의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아들 김민주는 어머니의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과 그룹의 명예 실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는 더 이상 태안그룹의 후계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사실상 그룹에서 축출되었다. 한태호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가장 먼저 지훈에게 정식으로 가족으로서의 삶을 제안했다. 그는 더 이상 지훈에게 돈이나 지위를 내밀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이제라도 네가 아비의 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너에게 좋은 아버지로 살고 싶다. 지훈은 한태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 혼자 견디어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그 한마디는 한태호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다. 지훈은 한태호의 저택으로 들어왔다. 그가 처음 느꼈던 낯선 위화감은 이제 따뜻한 안락함으로 변해갔다. 한태호는 지훈에게 최고급 교육을 제공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훈은 물질적인 풍요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성실함과 독립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경영 수업을 받고 저녁에는 여전히 과거의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시간을 보냈다. 한태호는 지훈의 이런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태안그룹을 더욱 올바르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임을 확신했다. 그는 지훈에게 그룹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며 점차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물려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한태호와 지훈은 저택의 넓은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한태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아, 아비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집착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왔단다. 그 때문에 너의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너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어. 내가 저지른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한태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저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지훈의 말은 한태호의 가슴을 울렸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비로소 2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한태호는 지훈을 품에 꼭 안았다. 따뜻한 부자의 포옹이었다. 그 순간 한태호의 주변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회색빛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지훈은 느꼈다. 그 자리를 따뜻하고 평온한 황금빛이 채워나갔다. 지훈은 자신의 능력이 한태호의 마음속 상처까지 치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태호는 지훈을 위해 특별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이지영 기념 재단 좌우로 지었다.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에 처한 어머니와 아이들을 돕고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며 모든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태호는 지훈이 이 재단의 운영을 맡아주기를 요청했다. 지훈아, 이 재단은 너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결국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것이란다. 네가 직접 이 재단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지훈은 기꺼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기획하고 실행해 나갔다. 낡은 오르골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태호와 이지영, 그리고 지훈을 이어주는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지훈의 옆에는 늘 그를 따르던 고양이, 야옹이가 함께했다. 이제는 제법 나이를 먹어 털이 희끗희끗해졌지만 야옹이는 여전히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야옹이는 지훈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견뎌낸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야옹이의 존재는 지훈에게 변치 않는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한태호와 지훈의 삶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태호와 김지훈의 삶은 완연한 봄을 맞이했다. 지훈은 이제 30살의 젊은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한국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버지인 한태호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한영그룹의 수석 부회장이자 이지영 기념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한태호 회장의 사생아라는 오명 대신 젊고 유능하며 존경받는 리더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한영그룹은 지훈의 합류 이후 눈부신 변화를 겪었다. 지훈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복지와 사내 문화를 개선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주도했다. 특히 이지영 기념재단은 지훈의 노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자선재단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취약계층 아동, 미혼모 가정, 그리고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태호는 지훈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짓눌렀던 죄책감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 지훈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위임하고 지훈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자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해 봄, 이지영 기념재단은 지훈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해 온 희망의 요람, 개관식을 열었다. 희망의 요람은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과 위기가정 아동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립센터였다. 개관식 날, 센터 강당은 희망에 찬 얼굴로 가득 찼다. 지훈은 단상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환영사를 시작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때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희망의 요람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이 언젠가 거대한 희망의 바람이 되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훈의 연설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와 그 아픔을 타인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킨 진정한 리더의 면모가 담겨 있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리본 커팅을 위해 지훈이 가위손을 뻗었을 때 그의 발치에는 희끗희끗한 털을 가진 늙은 고양이 야옹이가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야옹이는 지훈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현재의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켜온 유일한 증인이자 소울메이트였다. 야옹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가르랑거렸고 지훈은 야옹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 한태호가 서 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지훈은 아버지 한태호와 함께 희망의 요람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가 어린 시절 살았던 낡은 동네는 이제 현대적인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낡고 비좁았던 옥탑방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멀리 강남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훈의 눈에는 닿을 수 없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그 빛은 지훈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일부였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바람 속에서 희미한 자목련 향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것은 어머니 이지영의 존재를, 그리고 그녀가 지훈에게 남긴 변치 않는 사랑과 지혜를 상징하는 향기였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감았다. 애틋하고 아름다운 자장가 멜로디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이 멜로디는 이제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선율이었다. 지훈은 아버지 한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함께 단단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빛을 보고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고아 소년 지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아픔을 이겨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